혹시 최근 주식시장 보면서 마음이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변동성, 특히 한국 시장의 이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어떻게 우리 멘탈을 지키고 이걸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시스템을 만드는 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해 볼 건데요. 우선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 현상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고통의 진짜 원인이 사실 우리 뇌 속에 있다는 걸 진단해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과 공간을 길들이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으로 해결책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시작해 보죠. 최근 한국 시장에 투자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 그것부터 솔직하게 인정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폴드 매니저의 말이 정말 투자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는 것 같아요. 한두 번이야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계속되면 정말 사람이 지치거든요. 희망이 계속 꺾이는 바로 그 느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치는 느낌,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와, 최근 11개월 중에 무려 8개월이 하락장이었다니? 이건 뭐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겪었던 그 고통의 시간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장기간의 하락이 우리 멘탈을 탈탈 터는 걸까요? 재밌는 건요, 그 답이 시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뇌 속에 있다는 겁니다. 행동 경제학의 대가들이죠. 데니엘 카너먼과 아모스 투버스기가 바로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개념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100달러 벌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똑같은 100달러를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심리적으로 2배나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락장에서는 본능적으로 몸을 사리게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본능적인 두려움, 손실 회피에 맞서 싸워야겠죠. 첫 번째 전략을 한번 알아볼 시간입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걸 우리 편으로 만드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액 적립식 투자, 바로 DCA인데요. 이게 그냥 돈 넣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심리적 방어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요, 시작이 막 떨어져서 감정적으로는 다 팔고 도망가야 돼 라고 소리칠 때 아니야, 지금은 원래 계획대로 투자할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는 논리적인 근거가 되어주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그 끔찍했던 약세장에서 DCA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물론 손실을 피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한 번에 모든 돈을 넣은 경우엔 마이너스 68%였는데 꾸준히 나눠서 넣으니까 손실이 마이너스 44%로 줄었죠. 피해를 훨씬 덜 본 겁니다. 그리고 진짜 진가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시장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런 U자형 시장에서는요. 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한 번에 투자한 사람은 여전히 마이너스 5% 손실인데 꾸준히 계획을 지킨 DCA 투자자는 무려 40%가 넘는 플러스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놀라운 수익률을 얻기까지 그 과정이 절대 순탄치 않았다는 거예요. 총 27개월 중에 무려 22달 동안 계좌는 파란물, 즉 마이너스 상태였습니다. 이걸 보고 버텨야 했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DCA는 강한 의지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감정을 싹 빼고 규칙대로 따르는 시스템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간을 길들였으면 이제는 공간을 길들일 차례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시장, 물론 좋죠. 하지만 가끔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랑 좀 다르게 움직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글로벌 분산 투자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죠. 레이 달리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더래요. 그런데 역사를 파고들어 보니 그런 일들은 과거에 이미 여러 번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현재를 알려면 과거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 부채 문제라던가 나라 안팎의 갈등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거대한 힘들은 언제든 특정 국가의 시장 하나쯤은 쉽게 뒤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만 몰빵하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달리오의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그가 투자의 성배라고까지 부르는 겁니다. 기대 수익은 거의 깎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80%나 줄일 수 있는 방법. 바로 여러 자산과 여러 국가에 걸쳐서 아주 철저하게 분산 투자하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에만 머무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이미 몸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최근에 미국 주식 보유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죠. 다들 이미 리스크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시간 길들이기와 공간 길들이기, 이 두 가지 전략을 하나로 합쳐볼 시간입니다. 이걸로 어떤 시장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최종 시스템, 제가 계산된 평정심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내 감정을 믿지 말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거울처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KOSPI가 있잖아요. 이 지수가 막 치솟는다는 건 시장 전체가 지금 극심한 공포에 빠져 있다는 신호예요. 근데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죠? 모두가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바로 이 공포가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아주 간단한 5단계 시스템이 나옵니다. 첫째, 내가 손실을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구나 하고 내 본능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둘째, 내 감정 대신에 VKOSPI 같은 공포지수 데이터를 보면서 시장의 온도를 체크하고요. 셋째, 넷째는 우리가 배운 거죠. 정액 적립식으로 시간에 길들이고 글로벌 분산 투자로 공간에 길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5번째, 이 모든 걸 감정이 흔들릴 때일수록 더더욱 내가 세운 원칙, 즉 시스템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렇게만 된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에게만 주어지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동성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